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달에 님들 통장 잔액 늘었어요? 줄었어요? 대부분 줄었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뉴스에서는 맨날 경제 회복된다, 금리 내려간다,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거냐고요? 여기서 심리학 얘기 잠깐 할게요. 인간 뇌에는 현재 편향, present bias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본능이에요. 뉴스에서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뇌는 그래? 그러면 됐네 하고 스위치를 꺼버려요. 불편한 정보는 자동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 커그니티브 미서라고 해요. 뇌가 에너지 소비를 아끼려고 생각하기 불편한 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월가의 진짜 선수들은 지금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뉴스 믿고 편하게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자. 이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무섭죠?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단순히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팔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매번 당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부터 먼저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삼성 하이닉스가 조용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일자리는 괜찮은 건지 이걸 다 같이 뜯어볼 거예요. 경제 몰라도 돼요. 숫자 몰라도 돼요. 그냥 사람 심리를 이해하면 경제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딱 집중해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숫자 하나 던질게요. 1.12%.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때서요? 싶죠? 당연해요. 숫자는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비유 하나 드릴게요. 님들 집에 매일 황금알 낳는 거위 한 마리가 있다고 해봐요. 예전엔 하루에 알 하나씩 꼬박꼬박 낳았어요. 그 알 팔아서 먹고 살고 조금 저축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거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알 하나 낳을까 말까예요. 이게 바로 성장률 0.7%의 정체예요. 국가 전체가 한 달에 알 하나 겨우 낳는 아픈 거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와요. 거위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 환경은 더 가혹해지고 있거든요. 고물가는 알 내놔 하고 거위 배를 쥐어짜고 있고, 고금리는 빚 갚아 하면서 거위 목을 조르고 있어요. 아픈 거위한테 사방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학 개념 하나 나와요. 정상성 편향, normalcy bias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912년 타이타닉 침몰 때도 많은 승객들이 처음엔 구명보트 타기를 거부했어요. 이 거대한 배가 설마 가라앉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설마 내 일자리가, 내 주식이, 내 저축이 흔들리겠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위는 이미 쓰러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 3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내 수가 무너졌어요. 시장 가보면 알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게 없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가게가 망해요. 가게가 망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돈을 못 써요. 이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수출 엔진이 식고 있어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던 반도체랑 자동차. 이게 예전만큼 안 팔려요. 세계 경기가 불안하니까 사는 나라도 줄고 경제는 더 치열해졌어요. 셋째, 돈의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어서 얘기할게요. 2026년 5월. 이 날짜를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냐고요? 지금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파월 의장이 이 시기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올 것 같냐면 케빈 월시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고요? 비유로 설명할게요. 동네 편의점을 생각해봐요. 파월 아저씨는 콜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창고에 콜라 많이 쌓아두자는 스타일이었어요. 돈을 넉넉하게 풀어두는 거죠. 근데 케빈 워시는 달라요. 창고에 콜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과소비하고 있잖아. 당장 다 치워. 맹물만 마시게. 라고 외치는 타입이에요. 돈줄을 확 조이는 매파 중에 매파예요. 우리한테 이게 왜 무섭냐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내려가겠지 기대하면서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고 있거든요. 근데 케빈 워시가 오면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금리요? 아직 멀었어요. 더 버텨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심리학 개념 하나 나와요. 기대 효과, expectancy effect예요. 인간은 기대를 한번 갖게 되면 그게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쉽게 포기를 못해요. 아니야, 곧 내려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러면서 버티다가 진짜 큰 손실을 맞는 거예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함정에 걸려 있어요. 기대가 현실을 이기려 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뭘 하냐고요? 기대를 버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다음 판을 준비해요. 함정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뭘 준비하는지, 이게 다음 파트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다들 요즘 HBM 얘기 많이 들어봤죠?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여폭 메모리. AI 돌리는데 필수라는 그거.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HBM은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뉴스에 다 나왔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된 거예요. 진짜 고수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건 HBF, 하이 밴드위디스 플래시예요. 이게 뭔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학교 교실을 떠올려봐요. 공부 엄청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책상 위에 책이 딱 3권 올려져 있어요. 그 3권만 보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해요. 이게 지금까지의 AI예요. 속도는 빠른데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책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HBM의 구조예요. 빠르지만 비싸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AI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서 얘기할 에이젠틱 AI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AI가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만 하던 학생이 이제 취직해서 실무를 하는 거예요. 실무를 하려면 어때요? 책상 3권으로는 부족하죠? 도서관 전체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빠르게 검색하고 방대한 자료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F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HBM은 속도는 빠르지만 좁고 비싼 금칠한 책상이에요. HBF는 용량이 10배 이상 크고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 마법의 도서관이에요. AI가 단순 연산 도구에서 실제로 일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 이 도서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왜 삼성이랑 하이닉스냐고요? 이 HBF 핵심 기술이 바로 낸드 플래시, NAND 플래시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4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아무 뉴스 없이 연구소 불 켜놓고 밤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학 개념 하나 더요.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예요.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게 있으면 설령 판세가 바뀌어도 그 방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HBM 관련주 이미 많이 샀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손해잖아. 이 생각이 바로 매몰 비용 오류예요. 과거에 내가 쓴 돈이 미래의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이걸 잘라내요. HBM 좋은 거 알아? 근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 그럼 나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 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가장 무서운 파트예요. 왜냐면 주식 얘기가 아니라 내 일자리 얘기거든요. 에이젠틱 AI, 에이젠틱 AI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예전 AI는 이거 해줘 하면 대답만 했어요. 챗GPT한테 이메일 써줘 하면 써줬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달라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주인이 배고파 보이면 스스로 냉장고 확인하고 평소 좋아하던 메뉴 검색하고 배달앱 켜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려요.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고요? 지금까지는 단순 반복 업무만 자동화됐잖아요. 공장 라인, 콜센터, 데이터 입력 같은 거. 근데 에이전틱 AI가 오면 판단하고 조율하고 기획하는 일까지 대체가 돼요. 중간 관리자, 기획자, 분석가, 심지어 초급 개발자까지. 그건 내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AI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심리학 개념 나와요. 자동화 편향, 어로메이션 바이어스예요. 인간은 기계나 시스템이 내린 판단을 자신의 판단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AI가 추천하면 맞겠지 하고 본인 생각을 끄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을 잃어요. 그리고 판단력을 잃은 사람은 결국 AI한테 대체돼요. AI를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AI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하냐고요? 바이브 코딩이에요. 코딩 몰라도 돼요. 수학 몰라도 돼요. AI한테 야,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성수동 감성으로 힙하고 심플하게 근데 데이터는 임팩트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능력. 그 느낌, 바이브를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 돈이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비유로 마무리할게요. 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자예요. 바이올린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쳐요. 완벽하게. 근데 이 연주자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전체 곡의 감동을 설계하는 지휘자. 무슨 곡을 왜 연주할지,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어느 부분에서 약하게 갈지, 오늘 관객의 감정이 뭔지 읽고 곡을 바꾸는 판단. 이걸 하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2026년에 살아남는 사람은 악기가 아니라 지휘자예요.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본론 여기까지예요. 한국 경제 0.7% 성장의 공포, 케빈 워시라는 새 사냥꾼, HBF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에이전틱 AI와 지휘자의 시대. 이 네 가지가 2026년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알면 무기가 돼요. 결론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법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와요. 자, 드디어 결론이에요. 오늘 본론에서 무서운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저 겁주려고 이 영상 만든 게 아니에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를 같이 정리할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행동 원칙이랑 같이요. 본론에서 정상성 편향 얘기했죠? 위기를 부정하는 본능. 근데 반대 함정도 있어요. 공포 편향, fear bias예요. 무서운 정보를 접하면 뇌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다 망한다고? 그럼 당장 다 팔아야지.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반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이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순간 딱 48시간 멈추세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에서 내린 금융결정의 80% 이상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요. 공포가 올라올 때 그 공포가 나를 움직이게 두면 안 돼요. 48시간 후에 차갑게 숫자만 보고 결정하세요. 2026년 5월 미국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 열어서 달력 5월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케빈 워시 임명 여부 확인. 현금 비중 점검. 왜냐고요? 계획 오류. Planning fallacy 때문이에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으로 계획해요.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 근데 그때 가면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난 뒤에요. 미리 트리거 포인트를 달력에 박아두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나를 움직이게 돼요. 케빈 워시가 임명되면 금리 하락 기대는 접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임명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판단하면 돼요. 중요한 건 미리 시나리오를 2개 준비해두는 것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투자 고민 중인 분들, 지금 당장 포털 검색창에 HBF 낸드 플래시, 삼성 400단 낸드 이렇게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보세요. 지금은 뉴스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심리학의 가용성 편향, availability bias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만 중요하다고 느껴요. 뉴스에 안 나오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아직 뉴스에 안 나왔을 때 있어요. HBF가 뉴스 이면 장식할 때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뒤에요. 지금처럼 조용할 때 공부해두는 사람이 그때 가서 웃는 거예요. 주 1회 딱 10분만 검색해보세요. 에이전틱 AI 시대. 지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하세요. AI 도구 하나를 골라서 매일 15분씩 써보세요. 챗 GPT든 크로드든 뭐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내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지? 이걸 AI한테 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일 하나씩 던져보세요.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기술을 못 따라가. 포기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한두 번 어렵다고 느끼면 뇌가 자동으로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결론 내버려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구는 평균 21일이면 익숙해진다고 해요. 21일만 버텨보세요. 그 이후엔 AI가 짐이 아니라 내 손발이 돼요. 하나, 공포를 느끼면 48시간 멈추세요. 감정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둘, 2026년 5월 달력에 케빈 워시 체크 포인트를 박아두세요. 시나리오 2개를 미리 준비하세요. 셋, HBF, 낸드 플래시 뉴스를 주 1회 10분씩 검색하세요. 조용할 때 공부한 사람이 이겨요. 네, AI 도구 하나를 골라서 매일 15분씩 써보세요. 21일이면 달라져요. 님들, 오늘 영상 어땠어요? 경제 얘기인데 심리학 얘기가 더 많았죠? 그게 맞아요. 경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공포, 사람의 기대. 이 심리를 이해하면 경제가 보이고, 경제가 보이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댈 때 우리는 차갑게 멈추고 구조를 읽고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진짜 고수예요. 거창한 거 없어요. 오늘 배운 거 4가지만 실천해도 님들은 이미 상위 10%예요.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지휘자야? 악기야? 본인 생각 댓글로 남겨줘요. 같이 얘기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